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소환 통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일반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한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이 국내의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를 상정한 발언이란 해석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구속심사 대상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과 관련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로 나뉩니다. 사실상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셈입니다. 검찰은 친병 확보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정사령관,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사는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을 모의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직후 여야 대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해 계엄령 집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다각도로 진행 중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외에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미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제각기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는 물론 윤 대통령 직접 수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신병 확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윤 대통령을 향한다면 결국 대통령 소환 조사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상계엄 엿새 만인 어제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도 이런 수사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합니다. 출석 대상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포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이번 계엄을 실행한 군 고위 인사들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국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계엄 논의 경위부터 병력 투입 과정과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설특검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본특검법과 국정조사로 3중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과 예산 감액까지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를 내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검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3중 진상규명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돼 오는 12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논란이 됐던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총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3번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제의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에선 통과 시 이미 이선 후퇴한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 4조 1천억 원 줄어든 내년 정부 예산에서 7천억 원을 더 깎은 예산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 없인 여당과 관련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군 방첩사령부가 문건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럴 때 기록 폐기 금지를 명령하고 현장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 국가기록원입니다. 하지만 일상적 당부 수준의 공문만 보냈을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가기록원장이 14개 부처에 보낸 공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등이 수신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폐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 언뜻 선제적 조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모든 기록은 정해진 보존 기간이 있는데 이 점을 당부한 수준입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관리해라 그런 의미일 뿐이거든요. 이대로라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록을 없애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국가기록원장이 직접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23조의 7 폐기 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민 권익 보호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합법적 폐기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핑계로 폐기하려는 시도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폐기 지시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근거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법 조항에 명시된 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치를 취한 적 없습니다. 지난 7월엔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기록 폐기 금지를 요청했지만 아직 조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도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은 흐릅니다. 앞서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계엄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아시아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건너뛴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이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를 상정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의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마지막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을 건너뛰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빚어진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 오스틴 장관은 일본 방문길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면서도 한국이 국내의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정치적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탄핵 너머를 상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로 탄핵 절차와 이후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의하고 사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국무부에서도 탄핵 이후를 상정한 듯한 공식 발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The impeachment process that you mentioned, that is an internal process within the ROK, which we expect will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ROK Constitution. This relationship, this alliance, this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 transcends any particular president or government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Ocean. 미국 언론들도 탄핵을 전제로 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ery few shreds of evidence given to why he declared martial law. So now it's the question, how long is this guy going to stay in office? Will this president be impeached, a key U.S. ally?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통치 체제가 마비됐다면서 탄핵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계엄을 둘러싼 의혹을 풀라는 국민의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 현직 경찰 간부는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경찰을 대통령의 위헌 내란, 친위 쿠데타에 동원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극에 달해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제 경남경찰청 정문에 선 류근창 경감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의 즉각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불법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따라 국회 통제에 경찰을 동원했던 겁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내란 공범들이 지휘 라인에 아직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류 경감이 소속된 마산 동부경찰서 온라인 홈페이지엔 하루 만에 1,100여 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인 시위를 지지한다, 용기에 감사한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이 모여 대규모로 시위에 나섰지만 이처럼 혼자서 편말을 내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엔 어제까지도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인 니혼 히단쿄에 돌아갔습니다. 단체의 대표는 시상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韓国の被爆者、それからブラジルに移住している被爆者、メキシコだとアメリカにも移住していらっしゃる被爆者、その人たちとの共同の戦いがあったんだということを、皆さんに確認していたかった。 니혼 히단쿄는 노벨상 시상식에 31명이 참석하는데 여기에 정원술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회장 등 해외의 원폭 피해자 단체 회원도 포함됐습니다. 타나카 위원은 세계의 피해자로서 연대해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함께 온 거라고 했습니다. ただ韓国の人たちはまた、日本と韓国との関係があって二重のと言いますかね。 少なくとも核兵器をなくさないといけない、そういう兵器を私たちは使われて犠牲者になってきたんだということは共通しておりますので。 노벨상 수상으로 무엇이 바뀌겠느냐는 질문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젊은 세대에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뒤흔들었던 보험사 CEO 살인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26세 남성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체포됐습니다. The suspect was in a McDonald's and was recognized by an employee who then called local police. Upon further investigation, officers recovered a firearm on his person, as well as a suppressor, both consistent with the weapon used in the murder. 뉴욕 경찰은 지난 4일 뉴욕 맨해튼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용의자가 26세 남성 루이지 만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의 동기와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자필 문서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만존이는 건강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등 보험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갖고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뉴욕포스트는 만존이가 아이비리그 졸업생으로 아픈 친척에 대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에선 보험사에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며 범인 닮은 꼴 대회를 여는 등 만존이에 대한 옹호 여론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번 불법 계엄을 군 방첩사령부는 미리 알고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닷새 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4시간 넘게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중요 신고와 보고도 미룬 상태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을 추가로 직무 정지해 분리 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4시간 넘게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계획돼 있던 대령 직책 신고를 참모장에게 넘기고 정 전 차장과 독대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장성급 진급 인사 관련 보고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독대를 마친 뒤인 이날 오후 3시쯤에야 보고를 다시 받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초 25일 단행된 장성급 인사 결과에 대한 자체 정보 수집, 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습니다. 27일 초안 보고 뒤 여 전 사령관이 직접 수정을 요구하고 보고 시간을 잡은 건데도 갑자기 일정을 미뤘던 겁니다. 방첩사 관계자는 사령관이 사실상 하루 종일 업무를 중단하고 정 전 차장과 독대한 것으로 중요 신고와 보고를 미룬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차장은 계엄 문건 작성 등 사전 모의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첩사령부 사령관과 1처장이 계엄을 앞두고 장시간 독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엄 당일 병력 동원 관련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와 종류를 공고해야 합니다. 전두환 정권 때에도 이런 공고문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든 알리지 않았든 위법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 최규하. 서울의 봄 당시인 1980년 5월 나온 계엄 공고문입니다. 밑으로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자필 서명이 빼곡하고 계엄을 하는 이유도 한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도 계엄을 선포할 때면 이런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계엄 선포 시 그 이유와 종류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엄법 3조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공고문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 같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공고문을 보지 못했고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법을 어긴 것이라 했습니다. 참석한 공무위원들이 누구냐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공고가 안 된 것은 그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한 하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법상의 행위는 대통령이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도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 대통령의 헌법 의식, 헌법 이 준수 의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박약한 건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날 계엄 선포가 어떻게 이뤄진 건지 보여주는 국무회의록은 아직 한 글자도 작성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를 중요 자료들은 미궁 속에 있고 참석자들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외에 또 하나 시행하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폐지하려고 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던 출생 시민권 제도입니다.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이 출생시민권제도, 이른바 원정 출산을 유행시킨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promised to end birthright citizenship on day one. Is that still your plan? Yeah, absolutely.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 시도했었지만 결론 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미 차기 정부 인수팀은 서류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 자격 기준을 높이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이 헌법과 충돌하자 헌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f somebody sets a foot, just a foot, 1 foot, you don't need to on our land. Congratulations, you are now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es, we're going to end that because it's ridiculous. 다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 법적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898년 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골든글로브 측은 제82회 시상식 후보 명단을 발표하며 오징어 게임을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렸습니다. 통상 미 방송사들은 연말에 새 작품을 내놓지 않는데 오징어 게임이 관행을 깨고 크리스마스 휴가철에 시즌2를 공개하면서 방영 전이지만 후보에 오른 걸로 보입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높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